What's your channel? We just started. You started? First video. Good job. 안녕하세요. 미국 LA 한인타운에 사는 LA 아빠입니다. 자, 요걸랜드라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부산이 있어. Your lunches are beautiful. 안녕하세요. LA 아빠입니다. 오늘 며칠 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사실은 며칠 전에 영상을 이미 찍었어요. 근데 카메라에 자꾸 문제가 생겨갖고 이 오디오랑 영상이랑 싱크가 안 맞고 막 이래서 지금 새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약간 스튜디오처럼 돼 있는데 방금 전에 올린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프로젝트 노래 녹음하기 첫 번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스튜디오 같은 걸 생겼어요. 오늘은 그래서 교육수다 두 번째, 아니다, 그 교육 철학까지 하면 세 번째, 그냥 이제부터는 교육 철학 세 번째, 교육수다 세 번째라고 할게요. 교육수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영상 기억하시나요?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폭력이란 그 존재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막 패러디가 생겨서 제 친구는 막 카톡 답장만 드려도 이거 폭력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폭력은 그 사람을 읽지 못하는 게 폭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LA 아빠가 생각하는 유대인 교육이란 뭘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의 유대인 교육, 하브루타가 유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역으로 이 미국에도 하브루타가 유행을 할 텐데 아마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이미 이거 관련된 책을 사서 보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관련된 것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런데 저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브루타가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었거든요. 또 열정적인 분들은 막 거기에 더 하시잖아요. 막 그거 책 읽어보고 몇 번 실험해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 하고 멈추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반응이 없거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에 알려진 하브루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출발이 강남의 토론학원에서 시작을 해왔다고 해요. 유대인 교육은 이 현용수 박사님의 이 쉐마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인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분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 교육, 특별히 거기서 이 교육을 전공한 전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하브루타라는 교육의 이론의 토대를 쌌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강남의 토론학원과 딱 시기가 맞물리면서 빵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브루타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하브루타 하고 요즘에 심지어 막 태권도 하브루타도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베르, 즉 이 짝꿍, 토론하는 짝꿍이라는 뜻이 바로 하브루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들의 학교인 예시바에 가면 이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막 떠들고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브루타인 거죠. 그런데 하브루타라는 것을 제가 유대인들 몇몇에게, 이 동네에 있는 몇몇에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브루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하브루타는 그들이 원래부터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지 하브루타를 학문적으로 이름을 넣은 것은 오히려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브루타를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한국에서는 하브루타로 지금 전국을 쓸고 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모른다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무슨 뜻이냐면 하브루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하브루타가 유행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유대인을 보면서 또 연구하고 또 실험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들의 어떤 방식 중에 하나지 하브루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관계에서 하브루타의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브루타는 교육법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LA 아빠가 생각하는 그러면 유대인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브루타가 그렇다면 LA 아빠가 생각하는 유대인 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 교육은 바로 태도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유대인들을 갖고 이 한국적으로 다시 분석한 유대인의 교육은 바로 태도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브루타의 기본은 이제 서로 설명하기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4명이 있다고 한번 예상을 해보죠. 4명이 있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지문을 갖고 서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문을 읽습니다. 이건 이제 하브루타 교육법의 가장 기본 방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게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요약을 했다고 보죠. 근데 그 요약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딱 이야기를 하고 나서 빼먹은 걸 깨닫게 돼요. 내가 2번을 말을 안 했네? 그 2번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교육법에서는 이 메타인지, 교육법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뇌과학에서 이제 분석하는 건데 메타인지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이거 혹시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제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 저도 그런 적이 좀 있었는데 벼락치기 할 때 정말 많이 이제 공부를 해갖고 시험 시간 바로 전에 막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어. 딱 보면은 이거 몇 번에 이거였지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가 지금 바로 시험을 보고 나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는 메타인지력을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자꾸 개발시켜 주는 게 바로 하브루타의 서로 설명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4명 있다고 했잖아요. 이 4명인데 2명씩 서로 설명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2명이 했는데 얘랑 이렇게 짝을 바꾸는 거죠. 짝을 바꾸면서 점점점 자기가 방금 전 2번을 빼먹었네? 그리고 다음 짝꿍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괜찮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하브루타의 서로 설명하기입니다. 그 서로 설명하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메타 인지력을 높임으로써 더 굉장히 교육법으로 훌륭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메타인지고 그것을 즉흥적으로 상대방에게 설명하면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하브루타에서 하는 서로 설명하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말공부라고 불리는 게 바로 하브루타죠. 자, 그러면 왜 LA 아빠는 이것을 약간 지금 뉘앙스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저는 유대인 교육을 또 하브루타 같은 방법을 태도라고 그렇게 분석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로 메타인지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남매 둘이 있잖아요. 지금 이 마이크를 아이들이 방금 전에 썼는데 이 마이크를 쓴 이 두 아이들이 메타인지력이 굉장히 높은 결과들을 제가 조금 많이 수집을 했거든요. 이것처럼 교육법으로 봤을 때 메타인지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육의 방법으로만 이것을 접근했을 때는 상대방을 정말 시험지처럼 정보의 도구로만 보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정보의 도구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교육법으로만 접근한 하브루타는 경쟁이 더 많이 생겨요. 너 누구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내봐 라고 하는 경쟁의 개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릇된, 잘못 이해된 바로 하브루타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왜 무섭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지도자들, 그러니까 선생님, 부모님들이 상대방 이기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와, 이것보다 저는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폭력은 존재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더 무서운 폭력은 뭐냐면 잘못된 칭찬을 하는 것이 바로 더 무서운 폭력입니다.
토론은 사실은 왜 하는 거냐면 한 명이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여러 명의 견해와 시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원이 되어버린 토론은 어떤 방법이냐면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더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토론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대선 토론을 보면 정말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대선 토론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토론처럼 보이셨나요? 아니면 인신공격으로 보이셨나요? 와, 무슨 정책을 얘기하면 그런데 말해줘 하면서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면서 깎아내리기 때문에 이 토론다운 토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학생을 만났는데요. 한국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제가 이제 이런 유대인 교육을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아이비리그에서 토론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비리그의 토론팀의 그 주장, 그 리더는 바로 유대인들인데요. 토론팀 자체도 거의 다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토론 대회를 시작했는데 막 그 인종차별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인종차별하면 여러분은 어떤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막 이런 내용도 하고 저런 내용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했는데 그 토론에 있는 그 유대인 리더가 한마디를 해서 그 토론을 끝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인종차별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자기 경험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유대인 리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종차별이 뭐야? 나는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라고 이 한마디로 그 토론을 완전 종결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토론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설득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LA 아빠가 생각하는 유대인 교육의 그 태도라는 것에 대한 핵심을 이제부터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4명이 서로 설명하기를 했는데요. 자, 둘씩 짝을 지어 설명하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이거를 보게 되거든요. 얘가 내 얘기를 안 들어. 그런데 여기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그리고 점점 성장하지 않는 아이들 두 부류로 나뉘는데, 성장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웃긴 얘기를 한다든지 그 시간에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 오늘 멋있다. 야, 너 웃긴 얘기 알지? 이런 식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아이는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 성장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용,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당장 얘가 이 지문을 읽고 이것을 보고 배워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이가 이 사람을 읽음으로써 다음번부터는 엄청나게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정보를 외워서 그들을 이기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읽는 능력에 있어요. 짝을 바꿔서 이야기할 때는 분명하게 그 사람을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거든요. 저는 유대인들의 강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보면 왜 태도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표정이, 내 말투가, 또는 내가 설명하는 이 방식이, 또는 그 친구와의 관계가 곧 그 정보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실력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은 정보 전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를 교육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험은 100점 맞는데, 제가 방금 전 아이비리그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비리그에 가면 유대인들은 한국 아이들보다 SAT나 이런 게 점수가 더 낮는데,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로 요즘 말로 교수를 씹어먹을 정도의 흡수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정답만 맞춰왔기 때문에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험만 보는 그런 종류의 아이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국 아이들은 정보 전달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계를 배우는 아이들은 정보 전달을 하는 그 사람을 읽어버리기 때문에 그 정보 전달하는 사람을 위해서 리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 그 자녀를
정보만 외워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만 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보를 분석하고 사람을 읽어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공부,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에 앉아서 정말로 공부를 하는 그 공부를 적게 하고도 이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 아이들이 정말 탑을,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한국 아이들이에요. 영재 학교를 가고 하일리 기프티드가 되고 다 이런 게 한국 아이들이고, 또 SAT나 ACT 학원도 한국 학원에 오히려 미국 애들이 올 정도로 시험하면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런 학원의 결과물들이 결국엔 교육법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에세이도 외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외우기 때문에 그 외운 것 이후의 것을 대학 이후에 가면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고 나서 도리어 이 아이들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아이들은 정보 전달로 로봇처럼 그것을 외우는 교육법으로만 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저는 정말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보 전달 정말로 중요하죠. 저는 그 교육법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건 사람을 읽어라. 사람을 읽는 것이 제가 보는 유대인 교육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태도를 알리는 것. 제가 아이들과 노래 앨범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몇 번 녹음을 시도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최종적으로 알려준 게 뭐였냐면, 지금 실패해도 괜찮아? 첫 번째 녹음을 잘못해도 괜찮아. 근데 자기가 지금 못하는 걸 보고 그 다음번에 잘하면 되는 거야. 태도를 알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교육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LA 아빠가 생각하는 유대인 교육의 핵심, 바로 태도의 교육, 즉 존재를 읽는 것,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읽는 교육. 그것이 저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